자, 지금 호출하신 트랜잭션 내용을 좀 도표로 정리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서 자료, 그죠? 제가 교육 자료 드린 거 안에 보시면 서비스 개발 및 화면 연계 문서가 있어요. 자, 이 문서 열어보시면 이 안에 서비스 구성도, 예, 도표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죠. 자, 얘는 이렇게 내온 거예요. 자, 데이터셋 로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드나 트랜잭션은 같은 통신이에요. 자, 통신 문장이 들어오면 사실 마이 플랫폼 엔진은 통신을 안 합니다. 예, 통신하는 모듈이 따로 있어요. 엔진의 일부로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스크립트 엔진은 로직을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쭉쭉쭉 차례대로 수행을 하고 이 통신하는 컴포넌트가 적당한 시점에 분리워져 나와서 필요에 따라서 스레드로 분리워져서 멀티 병렬로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싱크가 가능한 거예요. 로직은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통신이 오면 분담반이 따로 있는 거죠. 야, 이건 네가 해. 나는 딴 일 할게.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죠. 자, 트랜잭션 문장을 들어왔다고 치죠. 자, 저장하는 문장이 들어오면 통신용 컴포넌트가 분리워져 나옵니다. 자, 이 모듈이 생성된 뒤에 트랜잭션 문장을 접수해요.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서버하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장 안에는 그런 게 있죠. 내가 어느 서버 무슨 JSP를 불러야 된다. 자, 얘가 그 주소를 최대한으로 리얼로 살려내가지고, 그죠? 사실 데이터 그룹으로 감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걔를 살려내서 원하는 목적지를 판단해냅니다. 자, 이 목적지에 왜 가요?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그러죠? 자, 저장하는 내용도 요 안에 기술이 돼 있겠죠. 어느 데이터셋에서 무슨 내용을 꺼내라. 자, 그런 내용이 들었죠? 자, 그거 꺼내서 데이터셋을 통째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통신 구간에서는 객체란 건 없습니다. 자, 통신의 스트림이죠. 자, 그래서 XML형으로 변환해서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왜냐? 나는 모르겠다 그러는 거죠. 나는 JSP가 부르는지 ASP가 부르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일단 XML 만들어서 던질 테니까 네가 분석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이거를 처리해라. 자, 이런 개념으로 JSP 전용도 ASP 전용도 아닌 그냥 중간 개념의 XML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서버 쪽에 있는 모듈은 반드시 JSP, ASP가 아니에요. XML을 파싱하고 저장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변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적당량 뽑아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XML로 바꿔서 서버 쪽으로 전송하면 이 JSP는 아마 이 XML을 분석부터 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분석을 일일이 파싱 로직을 짜면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조 라이브러리를 드릴 거예요. 자, 얘를 이용해서 객체 타입으로 리딩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파싱 알아서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객체의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레거시를 처리하시면 돼요. 오라클 같은 DB나 여러가지 호스트 서버 같은 데다가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자, 결과물을 얘는 기다리고 있네요. 엔진은 딴 일하러 바빴어요. 자, 하지만 얘는 대기 모드입니다. 통신을 열어서 호출하고 리턴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자, 그래서 서버에서 리턴이 오면 비로소 포트를 닫습니다. 자, 이때 돌아오는 내용도 사실은 또 XML이에요. JSP도 모르는 거죠. 마이 플랫폼이 받을지 누가 받을지. 자, 그러니까 XML을 만들어 던질 테니까 해당하는 내용 분석할 수 있으면 써라 이겁니다. 자, XML을 받아서 어댑터는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세팅하고 또 약속 뭐라고 그랬어요? 끝나면 함수 부르기로 하나 분석 받았죠? 자, 그러면 통신 끝나면 함수 호출하면서 내용을 마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크립트 엔진이 호출을 받았으니까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함수 수행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전체 시스템은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 구간. 자, 얘를요,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XML 주고받긴 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는지. 자, 요것들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요즘은 소프트웨어들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PC에다가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깔면 이 내용을 손쉽게 캡처해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기능들도 있죠. 자, 하지만 코딩 내에서 손쉽게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여기다가 자리를 마련했어요. 통신용 컴포넌트가 서버로 XML 만들어서 보냈죠. 보낸 내용 그대로 보관합니다. 서버에서 XML 받았죠? 그 내용 그대로 보관합니다. 왜? 개발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죠? 이 기능에는 하나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아마 이 내용이 확인하고 싶어질 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왠지 저장이 안 돼요. 내 잘못인가 아닌가 궁금하죠? 자, 그럴 때 여기 열어보면 잘못 준 건지 처리가 잘못된 건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여기에 프로퍼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요 놈 먼저 찾는 게 순서입니다. 통신 모듈 뭐라고 부르느냐? 프로토콜 부릅니다. 자, 여러분의 통신 모듈은 어디에 기술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공통환경 프로젝트에 보시면 데이터 그룹 보셨죠? 그죠? 자, 그룹 위에 있어요. 위에 해당하는 HTTPS 한두 개가 아니었네요. 여러 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얘를 프로토콜스 통신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 같은 거 어떻게 찍어볼랬더니 너무 많은데요. 자, 6개 다 찍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이름으로 밀어볼 때 요 놈이 유력합니다. 그죠? 자, 하지만 무조건 얘는 아니에요. 자, 케이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호출하는 주소의 비밀이 있어요. 자, 주소를 제가 3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절대 경로, 상대 경로, 마이 플랫폼 스타일. 그죠? 절대 경로 뭘로 시작해요? HTTP. 그죠? 자, 그거면 무조건 아까 그 놈 맞습니다. 요 놈 HTTP. 상대 경로는 서버에서 호출하는 경우 HTTP의 생략이죠. 자, 그러면 또 얘가 맞아요. 자, 근데 데이터 그룹으로 갈 경우 얘는 요거를 한번 더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 보나마나 웹 경로지 뭐 다른 게 있을까? 자, 무조건 HTTP 맞잖아.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상한 프로토콜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 플랫폼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통하지만 이 주소 웹에다 갖다 붙이면 못 찾겠다고요. 이런 프로토콜 모른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익히 쓰셨던 웹에서의 경로하고 마이 플랫폼의 이 경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역할이 좀 틀립니다. 특히 앞에 들어가는 요 문자. 자, 웹에서의 이 HTTP 문자는요, 내가 호출하는 이 서버 머신의 통신 레이아웃을 의미합니다. 통신 프로토콜. 얘는 FTP 서버 아니다 이거죠. HTTP 서버다. 그죠? 웹 통신하는 일반 웹 서버다 라는 뜻이죠. 자, 하지만 마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자, 얘는 뒤에 있는 목적의 서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바로 요거죠. 요만큼. 요 이름이 바로 프로토콜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주소를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통신하겠다. 자,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프로토콜은 이 안에 결정돼 있어요. 자,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컴포넌트를 쓰고 있죠. 나는 똑같은 주소를 얘를 통해서 통신하겠다. 자, 이렇게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얘를 썼으니까 심증대로 요 놈이 맞았네요. 그죠? HTTP. 자, 해당하는 HTTP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얘가 하나의 컴포넌트예요. 자, 그래서 프로퍼티도 있고요. 이벤트도 있고요. 헬프를 누르시면 목차에서 컴포넌트 렘퍼런스에 보면 HTTP라는 어댑터 컴포넌트가 보여요. 이 안에 각종 프로토콜, 각종 메소드, 각종 이벤트 다 보입니다. 자, 하나의 컴포넌트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목적지도 찾았고 하니까 여기다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누구를 찍어야 된다고요? HTTP 이 안에 속성이 있다고요. 자, 속성명은 이겁니다. send. 자, send. 자, 컨텐츠 보이시죠? 얘는 XML 내용만 찍어요. 그것만 보시면 그걸 찍고요. 그 밑에 보시면 HTTP str이라고 해서 통신 문서 전체를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HTTP str 헤더부터 시작해서 통신 문서를 다 보고 싶을 때 있죠. 자, 이럴 때 이 문장을 찍으시면 문서가 다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이것을 찍는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 찍는다 표현하면 얼른 알럿부터 쓰세요. 자, 근데 더 이상 이제 마이 플랫폼 쓰시면서 알럿은 메시지로 사용 금지입니다. 자, 알럿이라는 것은 정말 사용자한테 저장했다, 완료 메시지 줄 때 그때만 쓰세요. 자, 지금 이 통신 레이아웃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아니죠. 우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알럿 말고 이걸 쓰세요.
trace라는 함수. 자, 이게 개발자용 메시지 함수입니다. 자, 얘는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웃풋 상자 아시죠? 그죠? 오류 나오던데. 자, 여기다가 로그 스타일로 출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사용자는 툴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해당하는 툴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안전한, 자, 트레이스, 자, 메시지 함수를 쓸게요. 자, 얘도 문자열을 붙일 수 있고요. 역/n을 붙이시면 줄바꿈 문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보낸 거 말고 받은 것도 한번 찍어보죠. 자, 받을 때도 어떤 모습으로 받는지. 자, 똑같은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찍어보려고. 자, 출력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웃풋 상자를 클리어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클리어 메시지 나옵니다. 클리어. 자, 깨끗하게 비워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서버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해당한 데이터 조회. 자, 내용 보이시죠? 자, 여기서 데이터 하나를 제가 수정합니다. 자, 수정. 그리고 얘를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됐네요. 메시지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온 거죠. 결국 2주를 통과했겠죠. 자, 그래서 보낸 내용, 받은 내용을 아웃풋 상자에 이렇게 찍어 놓게 됩니다. 자, 해당하는 메시지를요, 제가 이쪽으로 옮겨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샌드, 서버로 이런 내용들이 전송됩니다. 레이아웃을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 이런 내용이 들은 거죠. 이 주소로 보내라. 이 주소 우리가 코딩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얘가 데이터 그룹으로 감춰져 있죠. 그죠? 자, 걔를 다 살려내면 서버 이름은 요거고, 그죠? 해당하는 나머지 주소는 요거죠.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뭘 해요? 데이터셋을 쏟아붓고 있어요. 자, 그래서 XML 자료에는 데이터셋이 들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DS4원의 레이아웃이죠. 자, 이 중에서 데이터를 다 보내요. 이 많은 걸. 그럴 필요는 없죠. 제가 수정한 거 하나만 보내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U라고 하는 옵션을 달았어요. 자, 수정된 것만 한 건만 꺼내서 보내라 이거죠. 자, 문장은 이렇게 적었지만 알아서 한 건 꺼내서 서버로 보냅니다. 자, 근데 클라이언트에서 쓰던 DS4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 이름이죠. 그죠? 자, 서버에게는 input이라는 이름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서버 쪽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자, 서버 쪽에 이 tr.jsp 어떻게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정확하게 내용들을 수행하고 콜백을 불러줬죠. 그죠?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전달받은 것은 문서였어요. XML 문서. 자, 얘를 엔진이 분석해서 두 번째 자리에다가 요 에러 코드 인자값을, 네, 세 번째 자리에다가 에러 메시지 인자값을 담아주고는 여러분과 약속한 함수를 호출하면서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코드에 따라서 내용 처리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얘는 반드시 요 이름을 쓰시고 계실 거예요.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함수를 이용해서 내용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내용은 요쯤 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JSP 내용을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우에는 서버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또 대다수의 경우 서버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샘플로 만드시진 않아요. 전체 프레임워크 구조로 만들어서 각자 개인이 해야 될 공간은 조금 더 작아집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JSP, 여러분들이 호출하셨던 셀렉트형 JSP하고 TR용 JSP를 보여드릴 텐데 얘네들은요 요렇게 코딩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성이 이렇게 생겼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행에 사용했던 호출 서비스를요 여러분 PC에다 넣어드렸어요. 샘플 넣을 때 자, 여기다 넣었어요. 서비스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서비스의 예제들이 지금 서버에서 돌고 있는 거를 소스를 여기다 넣어드렸어요. JSP. 자, 셀렉트용 JSP 하나하고 TR용 JSP 하나. 자, 두 개만 한번 소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셀렉트 JSP는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일일이 코딩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 구성만 알고 계세요. 자, 해당하는 거 제가 구성을 보여드렸었지. 아까 마이 플랫폼 구조도를 보여드렸더니 자,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JSP를 그냥 써도 되지만 서비스 API 섞어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해당하는 서비스 API는요. 마이 플랫폼 사이트로 가시면 마이 플랫폼 기술지원 사이트로 가시면 자, 다운로드 밑에서 마이 플랫폼 쪽 들어가시면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로그인이 필요하니까 제가 미리 받아놓은 걸 쓸게요. 자, 해당하는 거 자, 제가 한번 다운을 받아봤더니 제가 이쪽으로 가렸구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런 게 내려오더라고요. 압축 파일인데요. 압축 푸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 안에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자르 파일, 라이브러리. 잘 아시죠? 자바 컴파일하면 클래스 나오죠. 클래스 압축해 놓은 거예요. 자, 요거 두 개가 다 필요하대요. 해당하는 거 로깅하는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버깅도 찾고 이러려면 두 개가 다 필요하시다니까 내려받으셔서 얘네 두 개를 다 복사하세요. 다 복사해서 여러분 쓰시는 와스 아마 자르 모아놓는 공간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다 복사해버리세요. 저희가 이 자르를 쓰실 때는 JDK 버전 맞춰야 되겠죠. 자, 현재 배포하는 버전은 1.5 버전 기준입니다. JDK 1.5 이상이면 그대로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복사해다가 그 공간에 놓으시고 와스는 리스타트 하세요. 기계는 껐다 킬 필요 없으시고요. 자, 해당하는 거 등록해 놓으시면 이 안에 사실 여러 가지 자바 클래스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모듈로 나누어져서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util 클래스도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저는 util 빼고 요거 두 개만 엮어봤어요. 라이브러리로. 자, 그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요 문장이죠. 자, 저는 지금 커먼 밑에 올렸어요. 서버 지금 통키 서버라 그랬죠? 커먼 라이브러리 밑에 올렸기 때문에 커먼 밑에 투비서비트 밑에 아래적인 패스가 들어간 거죠. 자, 이 라이브러리 안에 가시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패키지가 다 들었지만 이걸 뭐 일일이 다 알기는 오늘 힘들고요.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걸 골라라. 자, 그러면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요 네 가지를 요 객체에 요 라이브러리에 요거 두 개 들었어요. 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들었고요. 요 라이브러리에 요거 두 개 들었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선언한 겁니다. 자, 실제로 마이 플랫폼의 통신이 XML을 일어나는 거 아시죠? 자, XML 만들기도 귀찮고 XML 파싱도 귀찮습니다. 자, 그럴 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객체를 쓰세요. 그러면 내 손으로 라이팅 안 하고 내 손으로 파싱 안 해도 됩니다. XML 읽어주고 써줄 거예요. 자, 이 객체를 이용하시고요. XML 만들기 직전과 XML에서 분석된 직후의 모습은 바로 이 두 가지 형태뿐입니다. 베리어블, 일반 인자 형태하고요. 데이터셋,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 형태.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뭐 보냈어요? 데이터셋하고 인자 보냈죠? 자, 요걸 처리하는 거죠. 자, 요거 보시면서 나머지 로지 훑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셀렉트를 제가 아까 호출했었죠. 서버로. 자, 그랬더니 얘가 뭐예요? 해당하는 위치에서 데이터를 DB에서 꺼내서 몽땅 XML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송해줬죠. 자,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DB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DB로 접근해서 쿼리문 수행해서 내용을 리절트 셋에 넣었어요. 리절트 셋이라도 괜찮고 흰 메모리도 괜찮고 데이터 오브젝트도 괜찮습니다. 왜? 데이터셋 따로 만들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타일을 그대로 쓰세요. 자, 그리고 데이터셋을 따로 만드세요. 자, 물론 얘는 꼭 하드코딩 박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함수로 처리 가능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구조를 잡으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옮기세요. 필요한 만큼 가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드세요. 자, 근데 데이터셋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형은 리스트로 가져가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셋 서버로 보낼 때 여러 개 보낼 수 있다 그랬죠? 서버에서 데이터셋 끌어낼 때도 여러 개 끌어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기본형은 리스트로 가죠. 자,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등록합니다. 하나라도.
지금 화면에 보시면 부서 코드, 직구 코드, 성별 코드 있죠. 자, 얘네들을 내가 한꺼번에 다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쿼리에서 데이터셋 만들어 담고 리스트에 등록. 쿼리에서 데이터셋 만들어 담고 리스트 등록. 계속 하시면 돼요. 끝날 때까지. 자, 그러고 완성이 다 돼서 이 안에 데이터셋이 다 담기면 이제 클라이언트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요거는 꼭 세팅하세요.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그래야 문제가 없는지 알 테니까요. 자,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베리어블, 에러 코드 메시지 준비했고요. 데이터셋, 사원 데이터셋 준비했어요. 자, 이걸 근거로 이제 XML 제너레이팅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내 손으로 하면 지겨워요. 자, 그래서 요거 만들어요. 리스폰스 객체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거예요. 자, 요걸 하나 생성해서 얘한테 일을 시키세요. 네가 좀 만들어. 내가 세팅은 다 해놨어. 네가 좀 만들어, XML. 자, 그러면 얘가 이 내용 두 개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로 보내야 되는 XML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데이터셋, 레코드. 자,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마이 플랫폼 엔진에서는 이 내용을 분석해다가 데이터셋에 담습니다. 데이터셋까지만 담으면 되죠. 나머지는 바인딩, 연동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그죠? 자, 추가할 거예요. 자, 제가 이분의 데이터를 수정할게요. 수정.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입력했던 데이터는 삭제합니다. 자,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아시죠? 입력, 수정, 삭제 케이스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저장합니다. 자, 서버로 가서 저장이 잘 되고 나면 클라이언트에 메시지가 뜨겠죠. 자, 메시지 떴죠? 자, 해당하는 메시지는 자, 클라이언트 로직에서 지금 트랜잭션을 통과해서 콜백이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콜백에서 얘가 떠준 거죠. 자,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통신 내용이 노출이 됐을 거예요. 자, 이것들을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샌드, 리시브 말고 샌드, 보낸 내용부터 볼게요. 자, 트랜잭션으로 가면서 내가 서버로 데이터셋에서 뭐 보내라 그랬어요? 입력, 수정, 삭제를 다 보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얘가 이번에는 입력도 건지고, 삭제도 건지고, 수정도 만들어서 3건의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XML을 tr.jsp는 받아가지고 분석부터 해야 돼요. XML을 DB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해당하는 tr.jsp에 파싱 로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라이브러리를 엮어준 다음에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리퀘스트 객체를 불러내네요. 리퀘스트 객체를 불러내서 네가 좀 대신 읽어봐. 자, 그러면 얘는 문법을 알기 때문에 XML 올라온 내용을 다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 두 가지로 만들어냅니다. 베리어블 형태, 데이터셋 형태.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름으로 꺼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전달한 인자 값으로 꺼내면 되겠죠. 그죠? 자, 얘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데이터셋도 이름을 주고받았죠. 그죠? 클라이언트에서 DS 사원으로 썼는지 어쩐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는 얘를 그대로 쓰지도 않아요. 이 이름으로 꺼내서 내가 원하는 로직에다 태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맞춘다. 자,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해당하는 거 데이터셋만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는 마이 플랫폼이고 서버는 자바입니다. 그죠? 아무리 마이 플랫폼 회사에서 만들어도 두 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능이 다르니까. 자, 하지만 기본 모양은 비슷할 겁니다. 로컬에서 보시던 데이터셋처럼 2차원 테이블 구조로 상상하세요. 대신 메서드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제공된 지금 자바독 있으시죠? 자, 자바독 안에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데이터셋, 그죠? 데이터셋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 자, 요렇게 가려고요. 자, 그래서 인풋으로 데이터셋을 건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담았죠? 자,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메소드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레코드 카운트. 몇 건 들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몇 건 보냈어요? 입력, 수정, 삭제 3건 보냈죠.
근데 이게 3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력 수정은 여기 있고요. 삭제는 따로 빠져요. 자, 그래서 아마 2건, 1건 들어있을 겁니다. 자, 해당하는 거 레코드 올릴 때 보니까 레코드 건마다 타입 붙여보내요. 그죠? 뭐 했나? 얘가 입력된 건가, 수정된 건가 다 붙여보냈죠? 자, 서버에서 얘를 또 다 꺼낼 수 있습니다. 역시 해당하는 거 스테이터스라고 불러요. 스테이터스. 자, 그러면 얘가 단어 그대로 들었어요. 인서트. 입력됐다. 그러면 꼭 이렇게 처리 안 하셔도 입력에 관계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정됐다. 수정에 관계된 처리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삭제 로직에서 처리합니다. 자, 이때 수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다른 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수정만 특별히 요렇게 데이터가 한 쌍 더 붙어 있을 거예요. 다른 것보다 좀 유난히 길죠. 자, 얘는 뭐냐면 수정은 조회한 모습과 저장된 모습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수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조회될 때 이렇게 생겼다고 붙여보내요. 원본. 자, 원본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언제든지 원본을 꺼낼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키 같은 거 바꿀 때 있죠. 그죠? 사용자 권한에 따라서 키를 수정할 수 있을 때. 얘는 키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 거 못 찾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 키 하나 더 가져와서 몰래 숨겼다가 서버로 가져가서 이 난리 쳤잖아요. 자, 이젠 필요 없죠. 원래 쌍으로 묶여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 값으로 꺼내서 조회해가지고, 그죠? 지금 값으로 세팅하면 수정인 거죠. 자, 이렇게 내용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를 레코드 건수만큼 입력, 수정, 삭제 처리가 다 끝났다면 이게 커밋인 거죠. 그죠? 자, 가급적 커밋은 여기에 등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면 롤백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자, 해당하는 거 롤백 처리해서 문제가 생기면 에러코드 보내셔야 돼요. 성공을 하시더라도 에러코드는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모든 내용이 다 끝나지만 클라이언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죠? 엔진은 다른 일을 해도 통신 모듈은 리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처리됐기를. 자, 그래서 에러코드 메시지 정도는 만들어 보내셔야 돼요. 자, 내려보내는 모습은 이제 셀렉트하고 똑같습니다. 리스폰스 객체를 만들어서 셋 데이터를 불러줄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만들어셔야 되는 2가지 타입 아시죠? 변수 타입, 데이터셋 타입에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 담으세요. 에러코드, 에러 메시지는 기본이고요.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도 같이 담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조회 같은 거 그런 거 저장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저장하고 문제없이 저장됐어요. 오케이 하고 끝나요? 아니죠? 새로 조회 한번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같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에러코드, 에러 메시지는 특별히 무슨 숫자를 써라 규칙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에 맞춰 쓰실 거예요. 대신 저희가 정하는 규칙은 하나입니다. 양수냐, 음수냐. 양수는 정상 처리를 할 거고요. 음수는 비정상 처리를 할 거예요. 네. 자, 비정상일 때를 볼까요? 자, 보통 데이터를 조회하고 저장이 조회 내용에서 에러 코드가 양수가 오면요. 0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1이든 100이든 데이터가 오면 그냥 얘는 정상으로 처리해서 데이터셋에 다 담아줍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가 왔어요. 그러면 얘는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에러 코드 메시지까지만 담아요. 데이터셋, 데이터 내용은 다 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비정상인데요. 다 버릴 거예요. 저장을 하셨죠? 해당하는 거 에러 코드가 양수가 오면 저장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인서트 상태일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서버 똑같아졌다는 의미로 노말로 바꿔버립니다. 상태를 다 클리어해요. 그러고 나면 저장 다시 눌러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비정상으로 처리했어요. 서버가 저장하다 오류 나서 롤백했다는 뜻이죠. 저장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얘는 상태를 고스란히 그냥 남깁니다. 그래야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저장할 때 그 내용을 다시 가져갈 수 있죠. 자, 양수는 정상, 음수는 비정상. 비정상일 때는 데이터는 다 버리고 상태도 그대로 둡니다. 정상이면 데이터 그대로 넣고 상태는 다 클리어. 자, 요런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서버의 내용들도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서버 내용 제가 깊게는 안 하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프레임워크들을 쓰시고 서버 개발자들이 집중적으로 프레임들을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JSP 하나하나마다 읽고 쓰고 만들고 이렇게 안 해요. 적당히 공통 모듈이 만들어지실 거고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내용들이 이렇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죠? 자, XML 올라오면 읽어서 분석해서 객체 타입으로. 객체 타입 뭐요? 변수, 데이터셋. 이 안에 있는 거 꺼내서 적당한 로직 처리.
또 내려보낼 게 있으면 적당히 DB에서 긁어서 이 안에다가 데이터로 세팅하시고 내려보낼 때는 얘를 이용해서 send 데이터 밀어내면 XML은 자동으로 전송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에러코드 에러 메시지 만들면 클라이언트에서는 내용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에러코드 에러 메시지로. 그죠? 자, 이 안에 내용들을 세팅해 주게 됩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해당하는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